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2단계로 확 풀렸습니다. 2.5단계하고 2단계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2.5단계가 됐을 때는요, 고위험시설 12곳이죠. 자영업자들. 뭐 PC방이라든가 노래방이라든가 혹은 단란 주점이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다 문을 닫아야 되고요. 또 중위험시설이라고 하는 식당이나 카페나 뭐 빙수점이나 이런 데는 실내 취식을 금지합니다. 그러면서 포장이나 배달만 할 수 있게끔 했거든요. 게다가 코로나 통금까지 있었어요. 저녁 9시까지만 장사를 한다. 이렇게 코로나 통금까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확 풀립니다. 아마 오늘이 14일이니까 오늘부터 27일까지는요. 쉽게 말하면 2단계로 완전히 복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영업 제한, 코로나 통금도 완전히 풀리고요. 학원도 영업을 가능하게 됩니다. 또 PC방도 영업이 가능합니다. PC방도. 그렇지만 고위험 시설 중에 12개 중에 10개는 뭐 그대로 영업 제한 조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술집이라든가 콜라텍이라든가 뭐 유흥주점이라든가 이런 데는 못한다는 이야기죠. 특히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그런 지침이 없어서 많은 또 자영업자들이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저녁 8시에 이제 코로나 통금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좀 좋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부는 굉장히 고육지책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지금까지 정부가 이야기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 이 100명 이하로 떨어지면은 2.5단계를 2단계로 격화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100명 이하로 안 떨어졌습니다. 여기에다가 코로나 감염자들이 특히 집단 감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40% 거의 가까이 될 정도고 깜깜이 감염자들이 거의 뭐 20% 가까이 될 정도로 굉장히 높거든요. 여기에다가 감염 재생산 지수도 1 이하로 안 떨어졌단 말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정부가 영업 제한 조치를 완화했다는 것은 뭐 일단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두 가지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더 어려워지겠다.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 이게 한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 표가 생각이 났겠죠. 이게 자영업자들의 아우성이 하늘을 찌를 듯 했거든요. 특히 PC방 업체들은요. 너도 나도 집단 소송을 하겠다고 이미 경고를 한 상태고 집단 행동으로까지 모습을 보이고 있었으니까 아마 이런 조치가 나왔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2.5단계로 하는 게 맞느냐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는 게 맞느냐 여기에는 굉장히 논란거리가 많습니다. 방역이 우선이냐 경제가 우선이냐 이 개념으로 접근을 한다면요. 방역이 우선이다 이러면 지금 100명 정부가 당초 약속했던 대로 100명 이하로 안 떨어졌거든요. 100명 이하로 안 떨어졌다는 것은 질병관리청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통제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100명 이하로 떨어져야지 통제 가능하다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100명 이하로 계속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깜깜이 감염이 늘어나고 있으며 감염 재생산 지수도 1, 2하로 안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이것을 내렸다. 이것은 뭐 당연히 전국적인 반발이 좀 무서웠겠죠. 전국적인 반발이. 실질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도 민선시장이 지금 지방자치단체라는 게 그렇잖아요. 민선시장 중심이니까 이게 표를 많이 의식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게 지방자치단체마다 지금 다 거리두기 제한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다. 대전시만 하더라도 노래방, 유흥지점, 실내 운동시설까지 영업을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여기는. 다만 이제 방문 판매업에 대해서만 제한을 시켰고요. 세종시도 마찬가지예요. 노래방,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해서는요. 12종이 고위험시설이잖아요. 집합금지 제한을 완화했습니다. 그러면 노래방이나 뷔페나 콜라텍이나 방역 수칙만 준수하면요. 영업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방문 판매 시설만 당분간 집합 금지했고요.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흥주점, 실내 운동시설, 노래방 여기도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심지어 목욕탕업에 대해서도 집합 금지 명령을 제한했습니다. 해제했습니다. 해제. 그렇지만 이제 감성주점이나 콜라텍이나 헌팅포차나 대학학원 같은 경우는 안 했고요. 충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위험시설 12곳 중에 11곳에 대해서는 완화를 이미 했어요.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들도 너도 나도 나서서 지금 완화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표를 의식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2단계만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이제 서울 수도권을 어떻게 할 거냐, 서울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문제잖아요. 서울시는 지금까지는 이제 PC방, 뭐 서울시는 지금 서정엽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하고 있잖아요. 여기는 법대로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치단체 장이 있는 곳은 본인이 책임을 지면서 영업제한 해제를 하면 되지만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든 서울시는 진짜 만만치 않을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이거를 보면 표를 의식해서 거리두기 제한을 완화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경제를 의식했다. 뭐 고육지책이다. 이런 말은 나오는데요. 저는 만약에 경제를 의식했다면 차라리 생활 속 방역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생활 속 거리두기라고 해야 되나요? 차라리 거리두기 1단계로 낮추는 게 좋아요. 그 정도까지 내려왔어야 돼요. 벌써. 사실 당초 거리두기 2단계에서 2.5단계 이렇게 거리두기 제한에 들어갔을 때 말입니다. 많은 감염병 전문가들은 그냥 3단계로 가라. 2주 동안 아주 셧다운을 하고 그 이후로 상황을 봐가면 제한을 푸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조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주 어정쩡하게 지금 갔잖아요. 2단계로 갔다가 2.5단계로 가다가 사실 지금은요 2단계라고 하기도 그렇고요. 그렇다고 뭐 2.5단계는 더더욱 아니고요. 뭐 1.75단계 뭐 이렇게까지 봐야 되나요? 그렇게까지 지금 아주 애매한 그런 모양새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부터는 이런 애매한 조치들이 많이 취해진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감염병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이게 더 위험하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지금 이야기할 정도예요. 김우주 옛날에 질병관리본부였을 때 본부장도 했던 분이에요.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입니다. 그냥 아주 정부의 이번 대책을 가지고 세게 비난했어요. 한마디로 납득이 안 된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중환자와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고 중환자 병상이 꽉 차 의료 시스템 붕괴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 섣불리 거리두기 단계를 복귀시키는 것은 옳지 않은 결정이다. 이렇게까지 아주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체가 경제와 어떤 방역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고 하는데 결국 경제와 방역 두 마리 토끼 다 놓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어쨌든 지금 자영업자들 입장에서 보면 참 어려웠거든요.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이나 이런 데는 실내 취식이 완전히 금지되면서 매출액이 20%에서 많게는 60, 70%까지 뚝뚝뚝뚝 떨어졌고요. 일반 식당이나 음식점 같은 경우는 야간에 장사를 할 수 없었으니까 9시 이후로 장사할 수 없으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고깃집이 어려웠죠. 고깃집이. 고깃집이 뭐 9시가 피크타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술집이나 아직 노래방이나 콜라텍이나 뷔페 같은 데는 아직도 못 엽니다. 특히 뷔페는요. 뷔페 식당이라는 게 아주 대형 규모도 있지만 이게 조그만 규모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 조그만 규모들까지도 지금 영업 제한 조치가 되니까 자영업자들에게는 또 하나의 타격으로 지금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봐야 합니다. 이게 경제라는 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경제라는 게 많이 움직이고 사람들이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급한 불을 껐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과연 또 식당이나 카페에 사람들이 모일지 이거에 대해서도 의문점을 이렇게 표시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지금은요. 여러분이나 저나 모든 사람들이 이미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많이 걸리는 것도 걸리는 거지만 코로나19에 대한 후유증 굉장히 심각하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조심성이 굉장히 커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경제가 좀 좋아져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은 참 많이 하지만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저는 절로납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